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주스는 하얀 곡선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뭐 포도도 마찬가지로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죠. 자, 다시 원물로 이제 돌아와서 빨간색 포도, 적포도와 그다음에 청포도 계열을 이제 봤더니 적포도 원물 같은 경우는 그다지 성장하지도 않고 그다지 감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원물 같은 경우에는 청포도 계열이 강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더니 청포도 계열이 확실히 SNS에서 이 언급량 그 뭐라 그럴까요? 바이럴 자체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언급량 자체가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찾았고요. 그래서 주요 이제 품종들을 봤더니 적포도 계열 같은 경우는 거봉 같은 경우에 그다지 변화가 없더라. 캠베럴리도 그다지 변화가 없더라. 그리고 머루포도도 그다지 변화가 없더라. 그리고 크림슨 뭐 같은 경우도 그다지 변화가 없더라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드 글로버 같은 경우는 많이 감소를 하다가 2019년도에 뭐 잠깐 올라가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지만 이게 지금 앞으로도 계속 상승한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델러웨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청포도 계열을 이제 보시게 된다면 청포도 계열 같은 경우에도 뭐 그다지 뭐가 뭐 특별히 더 어떤 품종이 올라간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는데 다만 이제 보시다시피 결국은 이 시장은 샤인머스켓이라고 하는 챔피언 하나가 이것을 끌어올리고 있고 다른 품종의 포도와는 달리 샤인머스켓이 파란색 즉 온라인 시장에 있어서의 성장도 함께 끌어올라가고 있더라.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이 뭐 스위스 파이어를 뭐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이 스위스 파이어가 뭐 아직 시장 규모 자체는 굉장히 작습니다만 지금 스케일 자체가 다릅니다.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요 한 칸이 500원 단위고 요건 한 칸이 지금 20원 단위이기 때문에 같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씩 이 블랙 스위스 파이어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추세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샤인머스켓에 비할 바는 아니다. 라는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이 포도 시장은 청포도 중심의 성장을 하고 있고 청포도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전체 청포도 시장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샤인머스켓이 성장이 착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망고가 열대 과일 같은 경우 주로 대부분 이제 수입인데요. 이 망고가 지금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저탄고지라고 하는 이 다이어트 시장 때문에 크게 성장을 하다가 2018년도를 끝으로 2019년도에 굉장히 감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몇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죠. 2018년 말에 이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신문에 났었죠. 아보카도를 대규모로 경작하는 해외의 그 농지에는 뭐 물이 완전히 씨가 마른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돌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보카도 농사를 짓는 그 농부들이 그 해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뭐 착취를 당한다더라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되면서 해외에 있는 여러 셰프들이 이 그 아보카도를 오히려 불매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임팩트로 이제 국내에서도 아보카도를 좀 덜 먹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보카도가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도를 기점으로 소비가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석류를 보겠습니다. 석류는 뭐 수입산 석류도 있고 국내산 석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18, 2019년도에 성장을 하고 있는데 2018, 2019년도에 성장을 보시게 되면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상당히 조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했던 자몽이 지금 올라가다 상당히 지금 이 시장 규모가 컸었죠. 온라인 규모도 꽤 큰 편이었었는데 과일 중에서 2019년도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서의 어떤 언급이 굉장히 많은 과일이 자몽이었는데 이 자몽을 가지고 자몽청을 내 먹는다거나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그 자몽을 가지고 했던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이 활동들에 관련된 요리들, 레시피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채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채소 같은 경우는 좀 빨리빨리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엽경채류, 근채류, 엽채류, 산채류, 과채류가 있는데요.
배추는 뭐 당연히 김치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배추 원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구매 횟수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구매 금액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절임 배추 금액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각 가구에서 절임 배추를 구매하는 이유는 거의 오로지 하나밖에 없죠.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임 배추를 구매를 하는 것은 김장을 담그기 위해서인데 전통적인 어떤 우리의 뭐 김장 문화 즉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모여서 2대 3대 가족이 모여서 이런 뭐 김장을 담그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마음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종의 놀이 문화인 거죠. 주말에 모여서 한 몇 포기, 몇십 포기 정도를 담그는 일종의 로컬 놀이 문화 같은 이런 문화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절임 배추의 구매가 올라가고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또 몇몇 마트라거나 좀 확인을 좀 해봤는데 실제 절임 배추가 판매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온라인 구매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 2019년이 유독 지금 온라인 구매가 좀 낮습니다. 이 이유는 2018년도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번 절임 배추 대장균 사건이 한번 터진 이후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구매를 살짝 좀 줄인 그런 임팩트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김장을 담그는 문화가 일종의 로컬 마음 카페에 있어서의 하나의 놀이 문화처럼 지금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치 그 전반적인 완성 김치, 포장 김치가 되겠죠. 구매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제 김치의 소비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오히려 간편식의 소비의 증가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그 식사를 자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냉장고에서 반찬을 오래 보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김치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서 보관하기가 아주 용이하죠. 잘 상하지 않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 번만 먹어도 이 김치가 잘 상하지 않기 때문에 김치를 담그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포장 김치를 구매해서 저장해뒀다가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를 보시게 되면 파 원물 구매는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김치는 올라갑니다. 역시 파김치 같은 경우도 냉장고 안에서 보관성이 비교적 좋다, 상당히 좋다라고 이제 알 수 있고요. 무원물도 보시다시피 구매는 뭐 별로 올라가고 있지 않은데 무김치 같은 경우에는 구매 추이를 보시게 되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열무 같은 경우에도 열무 원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지만 열무 김치는 올라가고 있다. 보관성이 좋죠, 역시. 자, 갓 같은 경우에도 원물은 감소하지만 갓김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갓김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의 기회가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콩나물과 숙주를 보겠습니다. 자, 콩나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오히려 구매 횟수는 줄어들고 있고 이 시장 자체는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콩나물은 그다지 보관성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죠?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숙주 같은 경우도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몇몇 식품 기업이랑 제가 의논을 해보게 되면 숙주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시장 규모는 작지만 오히려 이제 요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쌀국수를 먹는다라거나 마라탕을 먹는다라거나 오히려 라면에 넣어 먹는다라거나 차돌박이랑 같이 이제 볶아 먹는다라거나 이런데 밀키트랑 뭐 같이 이제 먹는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자, 건고사리를 보겠습니다. 건고사리 같은 경우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건고사리를 뭐 직접 그 사가지고 집에서 불려가지고 먹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도사리가 아니고 도라지 원물 구매도 많이 내려가고 있고요. 시래기랑 우거지 원물 구매, 물론 다 말려져 있는 거죠. 건물 구매도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더덕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 워낙에 최근에 그 텔레비전 방송을 보게 되면 더덕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발언을 워낙에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건강 관련된 데서도 더덕이 뭐 인삼보다 더 낫다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더덕에 대한 선호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들에 들었던 이 원물에 대한 가공품에 대한 것들을 보시게 되면 고사리 반찬 같은 경우에는 다소 올라간 정도. 하지만 이것도 올라가고 있다고는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라지 같은 경우 그리고 더덕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죠? 예, 역시 이 도라지나 더덕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서 비교적 보관성이 나은 편이다. 양파를 보시겠습니다. 양파 원물은 내려가고 있고 양파 가공물 같은 경우에는 별로 양파 원물을 내려가고 있고 양파 가공물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양파 가공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의 비중물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온라인의 비중은 높은데 이 온라인은 아마 그 주로 뭐죠? 양파 즙이기 때문에 아마 온라인 비중이 이제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양파 파동을 굉장히 많이 겪으면서 지능청이라거나 그리고 뭐 AT라거나 굉장히 양파 파동에 그 농식품부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깻잎을 보시겠습니다. 깻잎 같은 경우에 원물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깻잎 반찬 같은 경우는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마토의 품종이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물의 품종이 다양화되고 있고 오히려 토마토 주스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로 먹고 있는 토마토 품종들 있지 않습니까? 흔히 먹고 있는 토마토 품종들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 우리가 흔히 먹고 있지 않는 그 기타 품종들의 비중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런 토마토들의 비중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소비자들이 시범적으로 구매를 하는 이런 행동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즙 같은 경우에도 구매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곡물 쪽이 되겠습니다. 곡물 쪽은 이제 쌀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자, 쌀 같은 경우에는 쌀은 우리가 쌀 소비가 굉장히 내려가는 것을 걱정을 많이 했는데 2018년, 19년에 보면 오히려 쌀 소비가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쌀 도매 가격을 보게 되면 이 쌀 원물 구매액의 변화와 쌀 도매 가격의 변화가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쌀 도매 가격이 올라가서 그냥 이 그래프 패턴이 같이 나왔구나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걸로 분석을 할 수 있었는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이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한번 분리를 해서 한번 좀 봤고요. 오프라인 보시게 되면 U자의 그림을 그리고 있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갔다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프라인에 있어서 2017, 18, 19로 가면서 구매 횟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구매액은 올라가고 있는, 구매 횟수는 감소하지만 구매액은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번 구매할 때 많이 구매한다. 그죠? 한 번 구매할 때 더 많은 키로수의 쌀을 구매한다. 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구매할 때 더 비싼 쌀을 구매한다. 이 둘 중에서 하나겠죠. 그것을 이제 검증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노력을 했는데요. 일단 한 번 구매할 때 더 많이 구매하지 않을까를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1kg짜리, 1에서 2kg짜리, 2에서 5kg짜리, 5에서 10kg짜리, 10에서 2kg짜리, 20kg 이상짜리를 봤더니 그다지 변화가 없더라. 오프라인에서 구매는. 그죠? 비중의 변화가 별로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자, 오프라인에서 단위 가격대별 쌀 원물 구매수의 비중 추이를 한번 보고, 그리고 가격대별 쌀 원물 구매액 비중 추이를 보겠습니다. 자, 요 아래 파란색을 보시게 되면 이게 가장 싼 쌀입니다. 가장 저렴한 쌀 같은 경우에는 2015, 2016, 2017, 2018이 31%, 47%, 50%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8, 2019니까 싼 쌀을 사람들이 구매하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싼 쌀을 구매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 금액대로 다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역시 저렴한 쌀들을 2018, 2019년에 구매를 28%, 19% 줄이고 오히려 더 초록색 그리고 노란색 이 비싼 쌀들 2,000원짜리 그리고 3,000원짜리 쌀들을 사람들이 키로당 비싼 쌀들을 구매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이제 사람들이 쌀을 많이 먹진 않지만 사람들이 쌀을 구매할 때 내 입맛에 맞는 쌀들을 먹기 시작하는 시대로 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쌀들을 사 먹느냐를 봤더니 프리미엄 쌀들을 사 먹기 시작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향미들을 사 먹기 시작하더라. 비싼 쌀들을. 그래서 지금 이제 쌀 시장이 크게 이제 변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현미를 사람들이 덜 먹는 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쌀 가공 쪽을 이제 봤더니 건물 쪽은 그다지 큰 변화가 없고 단 이제 죽 시장이 성장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죽 시장은 지금 이제 대기업들이 여기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뭐 만만치 않은 시장이다. 그리고 또 이 쌀 간식 시장이 또 성장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요. 이 간식 시장은 하나 재밌는 게 떡 시장도 성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였으나 떡 시장도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기 시작을 하였다. 그리고 간식 시장을 보시게 되면 여기 유아용 쌀 과자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을 했다. 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곡 시장 중에서도 작곡 건물 시장이 또 성장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고 있고 그 시장은 온라인 시장도 지금 노려볼 만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슈퍼곡물 시장은 지금 뭐 그다지 재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구마 쪽 같은 경우는 이게 다이어트 시장과 같이 결부되면서 계속 이 원물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다만 이 고구마 시장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시장과 결부되면서 원물 시장 올라가고 있지만 고구마 가공품 시장은 그다지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 시장과 연계되어 있는 고구마 가공 시장이 나오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